2025학년도 7월 전국 모의고사 물리학원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자, 그림 ABC는 파동의 성질을 나타냈다 그랬죠. 무반사 코팅은 우리가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반사되는 빛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간섭을 이용한 거고,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전반사를 이용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소음을 제거하는 헤드폰도 소리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ABC 중 파동의 간섭을 이용하여 파동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A와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나타냈다 그랬죠. 자, 에너지 준위를 나타냈으니까 만약에 여기 ABCD 모두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왔으니까 다 빛을 반출하는 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요 그림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진동수는 크고 파장은 짧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주의 깊게 문제를 보면 되겠네요. 자, 기억을 보면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자, A와 C를 비교해 보면 C의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래서 C의 진동수가 더 크니까 A가 더 작다는 맞겠네요. 이어는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C를 보면 N이 3에서 N이 1로 전이되어 있기 때문에 N이 3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2제로이고 N이 1이 마이너스 2제로니까 이걸 빼주면 9분의 8 2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어는 맞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길다. B하고 D를 보면 역시 D의 에너지가 더 크죠. D의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B의 파장이 더 길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힘의 평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A의 질량은 2m으로 주어지고 B의 질량은 5m이라 그랬죠. 그래서 5m, 2m이라고 적으면, 근데 저울에 측정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분의 3배이다. 자, 질량이 2m이면 2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B에는 5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C의 질량을 우리가 mc라 그러면 mc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면에 저울이 있을 때 이 저울에 미치는 힘을 보면, 3번에 가에서 보면 수평면에 미치는 힘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만큼 이제 저울이 밀어 올리는 힘하고 저울에 측정되는 힘이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5m-2m 플러스 mc g만큼이니까 3m 플러스 mc g만큼이 가해 저울에 작용하는 힘이고, 나와 같은 경우에는 7m 마이너스 mc g가 나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네요. 근데 나에서가 가에서의 2분의 3배라 그랬으니까 가분의 나를 해주면 3m 플러스 mc g분의 7m 마이너스 mc g를 해주면 얘가 2분의 3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14m 마이너스 2mc는 9m 플러스 3mc가 되고 5m은 5mc가 되겠네요. 따라서 mc는 m이 되겠습니다. 자, mc가 m이 되면 이제 문제는 이제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를 보면 가에서 저울이, 자, 근데 문제가 가에서 B가 C를 누르는 힘의 크기보다 큰 걸 보라 그랬는데, 가에서 B가 C를 누르는 힘은 A와 B에 대해서 A의 밑으로 EMG가 작용하고 이 C도 EMG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EMG가 되니까 B가 밑으로 누르는 힘은 얘는 3mg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가에서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은, 가에서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은 B와 C가 누르는 힘하고 같으니까 A가 반대쪽 2m만큼, 여기 B와 C는 6m이니까 4mg만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 AB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B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C가 mg만큼 당기고,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니까 C이 위쪽으로 그러면
mg만큼을 당기고 있겠죠. 그래서 OM이 아래쪽으로 OMg만큼이 작용하니까 여기도 4mg만큼의 힘이 작용하겠네요. 그리고 디귿은 나에서 C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가 되겠죠. 얘는 mg가 되겠죠. 그래서 3mg보다 큰 거는 기역과 니은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자, 그림은, 자, A는 상자고 B는 사각형 모양의 블럭인데 그게 A 안에 있네요. 처음에는 A와 B가 2V, 6V로 움직이고 있고, B가 이제 속도가 더 빠르니까 P에서 충돌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Q에서 충돌해서 3V로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선 질량을 알아보면 B의 질량을 스몰 m,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 그러면 충돌 두 번 하고 나서도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 운동량을 보면 2 라지 mv가 되고 A는 B는 6 mv가 되겠네요. 얘가 두 개가 합쳐져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곱하기 3v로 움직이겠네요. 그래서 v를 나눠주고 정리를 해주면 2m 플러스 6m은 3m 플러스 3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지 m은 3m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B와 P가 충돌한 후 A의 속력은 2분의 7V이다. 자,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충돌 전후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B가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 3배라 그랬죠. 자, 이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B가 Q와 충돌할 때 속도 변화량을 V'이라 그러면 P와 충돌할 때는 3V'이 되겠죠. 근데 P에서 충돌할 때는 B의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Q에서 충돌할 때는 B의 속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Q에서 충돌할 때는 플러스 V 프라임, P에서 충돌할 때는 마이너스 3V 프라임이 되고, 이 두 개를 합쳐주면 마이너스 2V 프라임이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2V 프라임이라는 게 속도의 변화가 6V에서 3V가 됐죠. 그죠? 그래서 3V 마이너스 6V가 마이너스 2V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V 프라임은 2분의 3V가 되겠네요. 그래서 P와 충돌했을 때는 2분의 9V만큼이 바뀌고, Q와 충돌했을 때는 2분의 3V만큼이 바뀌겠네요. 근데 P와 충돌했을 때는 빼기가 되고 Q와 충돌했을 때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P에서 충돌했을 때는 6V 마이너스 2분의 9V가 되니까 2분의 3V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Q와 충돌했을 때는 2분의 3V에다가 2분의 3V가 되니까 얘는 3V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3V가 되는 게 맞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니은은 B와 P가 충돌하는 A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죠. 자, B가 P에서 충돌하는 A의 속력을 구해보면, 자, B는 6V에서 2분의 3V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B의 운동량은 6mV였다가 처음에, 그 다음에 A의 운동량은 A도 6mV였죠. 속도가 2V였으니까 이게 이제 B의 운동량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mV가 되겠죠. 그리고 A의 운동량은 A가 우리가 A의 속도를 V1이라 그러면 여기서 충돌 후 A의 속도를 VA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3mVA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3mVA는 12mV에서 2분의 3mV를 빼면 2분의 21m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 없애주면 VA는 2분의 7V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B와 P가 충돌한 후 AB의 운동 방향은 같다. 자, 충돌하고 난 후 B의 운동이 속도가 플러스 2분의 3V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A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겠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를 보면 A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선 운동량을 기술해 보면 A가 충돌하거나 벽과 충돌 후 운동량은 8mV가 되고 충돌하기 전에는 12mV,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충돌한 후 3mV, 충돌 전이 12mV가 되겠네요.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15가 됐고 15mV가 되고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20m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A가 20mV, B가 15mV가 되겠네요. 얘가 충중량하고 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 받은 충동량의 크기는 20mV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을 보면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A가 B의 3분의 4배이다. 자, B분의 A를 해주보면 B가 15mV이고 A가 20mV니까 5로 나누면 3분의 4가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을 맞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시간이 B 같은 경우는 2t0죠, 그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2t0분의 15mV가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4t0분의 20mV가 되네요. 그래서 FA와 FB라 그러면 FB가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틀렸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연력학 문제네요. 자,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 절대 온도와 부피가 나타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좀 쉽게 풀려면 절대 온도 대신에 압력과 부피로 나타내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1의 과정을 보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인데 절대 온도가 커졌으니까 부피가 일정한데 절대 온도가 커졌으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의 과정이 될 거고, 자, 그리고 2와 4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2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도 늘어나고 온도도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될 거고, 얘가 2의 과정이 될 거고, 자, 3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줄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근데 4 과정이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원래 1 시작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같은 높이만큼 내려오겠죠. 그래서 얘가 3, 얘가 4 과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을 써보면 1, 2, 3, 4 과정이 될 거고,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주어진 표를 한번 적어보면 우선 외부 또는 외부의 한 일 또는 받은 일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0, 8, 2, 0, 0, 4, 2, 0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보면 1의 과정에서는 2의 과정에서는 부피가 늘었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고 4 과정에서는 부피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흡수 또는 방출한 전량은 1이 420라 그랬고 3이 12제로라 그랬네요. 근데 1의 과정에서는 보면 온도가 높아졌죠, 그죠? 그래서 얘는 420가 될 거고 3의 과정에서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2제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이 열 효율이 6분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외부에서 열을 받고 4 과정을 보면 외부에다가 열을 방출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1과 2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은 Q 플러스 420분의 외부에 해준 일은 420가 되겠죠, 그죠? 얘가 6분의 1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4 20는 Q 플러스 420가 되겠네요. 그래서 Q는 22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가 22제로니까 여기가 22제로가 되고, 그러면
이때 내부 에너지는 12 E0가 되겠네요. 그리고 델타 U가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16이니까 마이너스 6 E0가 되고, 델 밑에는 마이너스 10 E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이 의미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흡수 때는 방출된 열량이니까 기억은 20 E0가 될 거고, 니언은 4과정에서 흡수 때는 방출될 열량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0 E0가 되겠네요. 여기서 크기만 나타내니까 10 E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1에서 기체의 압력은 감소한다. 1의 과정을 보면 압력이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증가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니언은 기억은 20 E0이다. 니언은 맞겠네요. 이것을 보면 2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2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12 E0였죠. 그죠? 니언이 10이었으니까 이것보다 큰 게 맞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언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면 ABC의 점전하를 고정하고 어떤 점전하 P를 X축 방에 옮기면서 P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한 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점전하가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같은지 다른지만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주어진 조건에서 보면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고 B와 C 사이에는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B와 C는 서로 반대겠네요. 자, P를 옮기면서 봤으니까 우선 P를 플러스라고 두면, 자, B가 지금 3D에 있는데 B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무한대로 작용하니까 B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B와 A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0인 지점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A의 전하의 부호도 B와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 B와 C는 서로 당긴다 그랬으니까 B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A와 P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A, C는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언을 보면, 자, 4D, X가 4D하고 5D인 구간에서 P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다. 자, 4D와 5D 사이에는 뭐 여기에 P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왼쪽에는 전부 다 플러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P가 플러스라고 두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0인 지점은 없겠네요. 이것을 보면 P가 D인 지점에 있을 때 P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자, P가 D인 지점에 P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A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B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향하고 C에 대해서는 다시 당기는 힘이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자, P가 2D 지점에 있을 때는 P에 작용하는 힘이 0이죠. 그죠? 근데 P가 D인 지점에 오면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겠죠. A가 이 지점에 있으니까. 그래서 A부터 받는 힘의 방향이 AB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이 여기서는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겠네요. 그래서 D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D것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ABC가 연결돼서 움직이다가 이제 B와 C 사이에 끈이 끊어져서 AB만 연결돼서 움직이는 게 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C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그랬는데 이 라지 M을 구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속도를 적어보면 P에서는 0이었고 그 다음에 Q에서의 속도를 V라 그러면 R에서는 B가 멈추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겠죠. 자, 가속도를 보면 처음에는 C가 더 무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생겨서 있다가 나중에는 Q를 지나면 C가 끊어지고 A 쪽으로 이제 당겨오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쪽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의 가속도를 A1, 두 번째의 가속도를 A2라 놓고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라는 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ABC가 다 묶여져 있을 때 가속도를 A1이라 그러면 M 플러스 3n분의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g만큼의 가속도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A2는 이제 C가 끊어졌으니까 질량이 3m이고 mg만큼의 힘이 작용하니까 3분의 1 g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A1과 A2의 B를 한번 구해보면, 자, 위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한다 그랬죠.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볼 건데, P에서 Q까지 갈 때는 V 제곱은 2 곱하기 A1 곱하기 2L만큼이 되겠네요. 그래서 4A1L이 되고, Q에서 R까지 갈 때에 사실은 이제 제로 마이너스 V 제곱이 될 텐데, 그냥 V 제곱을 적으면 2 곱하기 A2 곱하기 3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A1L이 되겠네요.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A1 대 A2는 3 대 2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A1과 A2를 위에서 구해놨죠, 그죠? 그래서 3A2는 2A1 같이 해서 위에서 계산을 해주면, 자, A1에다 2를 곱해주면 m 플러스 3m분의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곱하기 2는 A2에다가 3을 곱해주면 g가 되겠네요. 아, 여기 g가 생략됐네요. 그래서 g를 없애주면 1이니까 2m 마이너스 2m은 m 플러스 3m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라지 m은 5m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물체 PQR은 A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 B와 C는 X축의 방향으로 B는 플러스 X 방향, C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정지 질량은 M0라 그랬죠. 근데 이제 A가 봤을 때 고유 길이가 L0, L0니까 요게 실제 이제 고유 길이가 L0, L0가 되고, 이제 B와 C가 봤을 때는 움직이는 방향하고 평행한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이 생기고, 수직인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나 시간 팽창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보면, B가 봤을 때 P와 Q는 B가 움직이는 방향과 평행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LB라 그랬는데 얘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근데 P와 R은 B가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B가 봤을 때도 L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가 봤을 때는 PQ는 C가 봤을 때 수직인 방향,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와 같고, 그 다음에 PR은 움직이는 방향과 평행한 방향이기 때문에 얘도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L0가 되겠네요. 그리고 LB가 LC보다 크다 그랬죠. 자, B가 관측한 게 C가 관측한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 의미는 C의 속도가 VC가 VB보다는 더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속도가 클수록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기억은 L0보다 작다. 기억은 L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C의 속도가 더 크다 그랬기 때문에 B의 시간이 더 빠르게 가겠죠. C의 시간 평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자, 뒤에서 보면 C의 관성계에서 물체의 질량은 M0보다 작다. 자, C의 관성 M0라는 거는 A의 관성에서 측정한 고유 질량이죠, 그죠? 정지 질량이죠. 근데 C의 관성에서 보면 이 물체가 반대쪽으로 빛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지 질량보다는 더 크게 질량이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 핵반응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먼저 기입을 해줘야겠죠, 그죠? 네, 주어진 조건을 보면 A의 양성자 수는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1이 되고 B의 질량수는 3이라 그랬으니까 위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메꿔주면 1, 1이니까 밑에는 2가 되고 위에가 4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B와
B는 2, 3, 2, 3이 주어졌고, 자, 그럼 C에 대해서 보면 여기 양성자가 2개 있기 때문에 2개 빼면 C는 원자 번호는 2가 되고, 질량수를 보면 6이고 2가 있으니까 얘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B의 양성자 수는 2다. B는 양성자 수는 요 원자 번호니까 2가 맞겠죠. C의 질량수는 요 값이니까 4가 맞겠네요. 자, D에서 보면 질량 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질량 결수는 나오는 에너지로 보면 되겠죠. 그죠? 가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3.27이고 나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12.86이니까 질량 결수는 나가 더 크겠죠. 그래서 가의 질량 결손이 더 작다는 맞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 다이오드가 있고 스위치를 전원 A와 연결하고 B로 연결할 때 달라진 점은 전원의 연결 방향이 달라지네요. 근데 A에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A가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다이오드도 오른쪽이 N타입이고 X가 P타입이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B에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네요. 그럼 B에 연결했을 때는 X가 P타입이면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X는 P타입 반도체이다. 네, 기회가 맞겠네요. 니은을 보면 S를 A 연결하면 다이오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역방향 결합이 걸리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D것을 보면 S를 B에 연결하면 X에서 양공은 PN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자, X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를 만들 때 P타입과 N타입이 있는데, 여기 이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죠. 그죠? 전류가 흐른다는 건 P타입에다 플러스 N타입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준다는 건데, P타입에다 플러스를 걸어주면 양공들은 멀어지니까 접합면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전자들도 여기에 마이너스가 걸리니까 접합면 쪽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P타입에다가 마이너스, N타입에다 플러스를 걸어주면 N타입에는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몰려가고 양공들도 마이너스 쪽으로 몰려가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류가 통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B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위에 1번, 2번이라 그러면 1번 같은 경우가 생겨서 양공과 전자 모두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세 물질, 하나는 강자성체, 하나는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균일한 자기장에 놓고 자기화를 시켰죠. 그리고 얘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실로 전정에 매달고 하나는 바닥면에 두었습니다. 이때 이제 실에 작용하는 이 힘들을 F라 그러고 이 힘들을 비교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자기장을 제거하고 나면 강자성체만 자성이 남아 있고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성이 사라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힘을 보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서로 당기게 되고 강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서로 밀어내게 되고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성을 잃기 때문에 서로 힘을 작용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F가 라가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라의 경우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되고, 그 다음에 나가 제일 작다 그랬죠. 나가 제일 작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밀어 올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가 되면 힘이 제일 작아지겠네요. 그 다음에 힘이 중간인 거는 두 개가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얘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라를 볼 때 공통적으로 있는 게 강자성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강자성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반자성체, C는 상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A는 강자성체이다.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은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 A와 B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라에서 A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A와 C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면 구간 1, 2, 3에서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 그랬고 2에서 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B0라 그랬죠. 그리고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러면 P가 요 2지역을 지날 때를 보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아래쪽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금속고리의 점 P가 X가 3D와 6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플러스 Y 방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의 영역에 있을 때 요 왼쪽 지점을 생각해 보면 이 지점을 Q라 그러면 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Q에서도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죠? 자, Q에서도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를 B라 그러면 크기가 1, 3이 같다 그랬죠. 이 방향은 얘도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되고 이 B가 B0보다는 커야지 얘가 여기서 합해진 전류가 위쪽 방향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X가 6D를 지날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지점을 뒷지점을 Q가 지나는 지점에서는 역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얘가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B가 B0보다 크기 때문에 요 P 지점에서의 전류의 방향이 전체 전류의 방향을 결정을 하겠죠. 그죠? 위로 가기 위해서는 P에서는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니까 3 영역에서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크다. B는 B0보다 크다 그랬죠.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을 보면 1과 3에서 자기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자, 1은 나오는 방향이고 3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반대가 맞겠죠. 그죠? 자, 띄어서 보면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X는 3D일 때를 지날 때가 6D를 지날 때보다 크다. 3D를 지날 때는 자, 여기서 내려오는 거와 여기 내려오는 게 합쳐져서 위로 가는 게 되는데 6D를 지날 때는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이 두 개가 합해지면 3D일 때보다는 더 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시간 t가 0일 때 매질 A와 매질 B에서 관측한 파동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매질 A에서는 파장이 4고 매질 B에서는 파장이 8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속력이 나와 있죠. V는 4라 그랬으니까 주기를 구해보면 주기는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매질 A와 매질 B를 지날 때 주기도 같게 되고 B에서의 속도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파동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가 아니고 A, B에서는 같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니은은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8m/s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자, 띄어서 보면 0.5초일 때 X는 12m에서의 파동의 변이는 자, T가 0일 때 0을 지나고 있죠. 그죠? 근데 0.5초 지났을 때는 주기가 1이기 때문에 반주기만큼 갔을 테니까 요 8에 있는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8이 있는 지점이 12로 오게 되니까 이때 변이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 A에서의 굴절률을 NA, B에서의 굴절률을 NB, C에서의 굴절률을 NC라 그러면 자, A에서 B로 갈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크죠. 자, 그 얘기는 NA가 NB보다는 작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역시 NB가 NC보다 크게 되겠죠. 근데 자, B에서 C로 가는 거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C로 갈 때는 전반사가 같은 각도 세타1으로 입사했을 때 C로 가면 전반사가 일어나고 A로 갔을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굴절률은 A가
C보다는 더 크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X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의 굴절률이 더 작으니까 굴절률이 작을수록 속도는 속력은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기회가 맞겠네요. 자, 니은을 보면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자, A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D것을 보면 세타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자, 요 각도로 들어간다는 얘기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굴절되는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B에서 C로 들어가는 요 각도가 세타 1보다는 더 커지게 되니까 인계각이 세타 1이니까 세타 1보다 더 크게 입사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금속판 AB가 있는데 A의 문턱 진동수는 2F0, B의 문턱 진동수는 4F0가 되겠네요. 그래서 A에다가 3F0만큼을 단색광을 넣으면 당연히 광전자가 튀어나오고 이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F0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A에다가 4F0를 넣으면 2F0만큼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광전자가 튀어나오고 B에다가는 5F0니까 4F0보다 크니까 여기서도 광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광전자의 개수는 단속강의 세기에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보면 단위 시간 동안 금속판에 방출되는 광전자 수의 개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이 2보다 크니까 2의 단식강의 세기가 i라 그러면 I0보다는 더 작아야지 나오는 개수는 더 작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는 단색강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리고 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입사하는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A는 2F0이고 B는 4F0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작다는 맞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은 I0보다 크다. 기억 I라 그러면 I0보다는 작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D것을 보면 3F0이고 세기가 2I0인 빛을 자 3F0면 B의 문턱 진동수가 4F0니까 아무리 빛을 비춰도 빛이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AT의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이 의미하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AT의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정지에 있다가 운동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B의 질량이 A의 질량의 2배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속도의 변화량을 보면 우선 0에서 2t0까지는 AB가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때는 6A0 T0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T0에서 4T0 갈 때 A의 속도의 변화량은 10A0 T0가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4A0 T0가 되겠네요. 그러면 4초 후에 4T0 후에 A의 속도는 16A0 T0가 되겠고 VB는 10A0 T0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8V, 5V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2M이고 A의 질량은 M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더보이 파장을 보면 람다는 P분의 H는 MV분의 H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선 B에 대해서 알아보면 P에는 2M 곱하기 5V분의 H가 되니까 10MV분의 H라고 쓸 수 있고 A의 파장은 M 곱하기 8V분의 H가 되니까 얘는 8MV분의 H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람다 B분의 람다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8MV분의 10MV가 되겠으니까 얘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A는 P를 V0로 지나고 QR을 VQ, VR로 지나고 B는 A가 P를 지날 때 Q에서 속도가 0이었다가 R을 지날 때 속도를 V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A의 가속도는 오른쪽이고 A만큼이 될 거고, 그러면 B의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A만큼이 되고 A의 가속도는 반대쪽으로 A만큼의 가속도를 갖겠네요. 자, 우선 우리가 이 V하고 V제로를 V0로 나타내 보면, 자,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라는 식으로 이용해서, 자, A가 P에서 R까지 갈 때를 생각해 보면, P에서 R까지 갈 때 V,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같기 때문에 가속도는 반대죠. 그러면 P가 0에서 V가 됐다면 A는 V0에서 V만큼의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죠? 같은 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 A가 같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보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V0의 마이너스 V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V0의 제곱은 마이너스 2A 곱하기 3L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다시 해주면 마이너스 2V0 V 마이너스 플러스 V제곱, V0 제곱은 없어지겠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1 6AL이 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V0 V 마이너스 V제곱은 6AL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B에 대해서 보면 V제곱 빼기 0이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식에 3을 곱해주면 2V0 V 마이너스 V0 V의 제곱은 3V의 제곱이 되니까 V0 V는 2V 제곱이 되고, V를 나눠주면 V0는 2V가 되고, 따라서 V는 2분의 1 V0가 되겠네요. 그래서 R에서의 속도를 보면 얘가 2분의 1 V0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Q에서의 속도도 똑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Q에서의 속도를 VQ라 그러면, 자, P에서 Q까지 갈 때를 생각해 보면 VQ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마이너스 2A 곱하기 2L이니까 마이너스 4AL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VQ의 제곱은 V0의 제곱 마이너스 4AL이니까 얘는 V0의 제곱에다가 아까 우리가 구한 게 이 식에서는 V제곱이 2AL이었죠. 그죠? 그러면 4AL이면 마이너스 2 V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V0로 나타내면 2분의 V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 V0의 제곱이 되니까 VQ는 루트 2분의 1 V0가 되겠네요. 따라서 VR분의 VQ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VQ는 루트 2분의 1 V0고, VR은 VR분의 1을 해주면 V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얘는 루트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면 원형도선과 직선도선 AB가 있네요. 자, 이때 이제 두 개의 도선에만 전류가 흘려가지고 P에서의 원형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줬다 그랬죠. 전류의 세기는 바꿀 수 있는데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다는 게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A와 C가 있죠. 자, B가 없는 경우 A와 C에 흘려줬을 땐 자기장이 0이니까 A와 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가 되고 크기는 같아지겠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만약에 뭐 C가 시계 방향으로 C의 자기장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C에 의해서는 안으로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그러면 A는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고, A에 의해서는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B를 생각해 보면 B를 흘렸을 때는 2I0와 2I0 같이 흘려줬고
A는 기역에다가 얼마만큼의 전류를 흘려주고 C는 I0만큼의 전류를 흘려줬네요. 그러면 C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 보면, 자,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 그러면 우선 A와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도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근데 A가 4I0이면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2D분의 4I0가 되고,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3D분의 2I0가 되네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자기장은 3대 1이 되겠네요. 그런데 C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도 3이니까 A의 4I0, B의 2I0, C의 I0가 흐르면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3B, 여기는 B가 되겠네요. 근데 부호는 A와 C는 반대가 되고 B는 아직 알 수가 없네요. 근데 AB가 만약에 같은 방향이라 그러면 AB는 플러스가 되고 C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B와 C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가 2B0가 되기 위해서는 B가 B0가 되고 C가 마이너스 3B0가 되면 크기가 2B0가 되고, 이 경우에 첫 번째 줄에 있는 A와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보면 B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이 B0인데 A까지 있는데도 B0가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와 B는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자, 4I0가 있으면 그리고 2I0, I0가 그러면 이때는 B와 C가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죠? 근데 B가 C보다 3분의 1이니까 얘가 2B0가 되기 위해서는 B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2분의 1 B0, C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이거 3배니까 2분의 3 B0가 되면 되겠네요. 자,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기역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기역을 보면 B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이 여기가 두 개가 마이너스겠죠. 그죠? 근데 B0가 되기 위해서는 A하고 B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3 B0가 되면 되겠네요. 자, 2분의 3 B0의 자기장이 생성되려면 이때 A는 C하고 같은 크기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4I0만큼이 전류가 흐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I0가 흐르면 되고, 방향을 보면 우선 니은의 방향은 A에 의해서 결정나니까 우리가 이제 방향을 처음에 A에 의해서는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나오는 방향이고, 디귿의 경우에는 C와 B는 같은 방향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A, B에만 전류가 흐를 때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야겠죠.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서로 반대죠. 그 다음에 기역은 4I0는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문제네요. 우선 조건들을 적어보면, 자, 질량이 B가 A의 3배라 그랬으니까 A의 질량을 M이라 그러면 B의 질량은 3M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A가 4H만큼의 높이에서 출발해 가지고 마찰 구간을 1을 지나고 B는 마찰 구간 2를 지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손실되는 에너지는 둘 다 E0로 같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반대쪽 간 방향과 반대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A는 H'만큼의 높이로 올라가고 B는 Q까지 2H'만큼의 높이까지 올라가겠죠. 자, 이때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P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U1이라 그러면 B의 Q에서의 위치 에너지 높이가 2배고 B의 질량이 3배니까 6U1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충돌 후 A의 운동 에너지는 2, B의 운동 에너지는 3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4h 높이고 충돌할 때 높이까지 차이는, 요 높이 차이는 3h만큼이 되니까, 자, 이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 자, 우리가 U를 mgh라고 놓으면 처음에 A의 위치 에너지는 3U만큼이 되겠고, 여기서 E0만큼을 빼준 게 4E가 되겠네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충돌 후에.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자, A가 충돌 후 이제 왼쪽으로 가서 높이 H'만큼 올라가겠죠. 자, 이때 A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 E 플러스 U 마이너스 E0를 한 게 U1만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B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운동 에너지가 3이고 위치 에너지는 3U가 되죠. 질량이 A의 3배이기 때문에 같은 높이 있으면 3U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E0를 해주면 6U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식과 삼식에서 U1과 6U1이 같으려면 이식에다 6을 곱해주면 같아지겠죠, 그죠? 6E 플러스 6U 마이너스 6E0는 3E 3 플러스 3U 마이너스 E0가 되니까 정리를 해주면 3E 플러스 3U는 5E0가 되겠네요. 이걸 사식이라 그러고, 또 일식을 적어주 보면 3U 마이너스 E0가 4E가 되죠. 그래서 사식에서 일식을 빼주면 3E 플러스 E0는 5E0 플러스 마이너스 4E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4E0는 7E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E0분의 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E0분의 2는 7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